네, 통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민생이고요. 신의 월에 정묘일에 계묘 시행한 사람인데 남자분입니다. 자, 이분이 뭐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자, 해월을 정하여요, 그죠? 자, 해월을 정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북극성사주예요. 해월이면은 겨울이에요, 그죠? 겨울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됩니다. 저 정화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 묘시면 아직 우리가 해가 다 뜨기 전이죠.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때 어떤 별의 모습 그렇게 봐도 되고 또 등대의 모습도 되고 또 이게 해 중에 그러니까 해가 물이잖아. 큰 바다잖아, 그죠? 바다에 떠 있는 어떤 등대의 느낌도 되고 또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길 찾아갈 수 있는 북극성의 별자리 모양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길잡이 역할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끌어다니고 인도하고 좋은 쪽으로 내가 선도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영감도 되게 뛰어나죠. 신금이라는 글자가 저 촛대 위에 촛불의 영상도 되잖아요, 그죠? 촛대를 놓고 그 위에 불이 피어져 있는 약간 그런 모습도 되기 때문에 영감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 자, 근데 이분이 전반적으로 사주 속에 뭐가 많습니까, 지금? 목이라는 글자가 참 많죠, 그죠? 자, 수목이 많다, 그죠? 수목이 많은 사주네, 그죠? 자, 하지만 저 목들이 목 생활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자, 이 목들은 쓴목들이라서 이 해중에 있는 간목들까지 쓴목들이라서 목 생활가 사실 잘 안 돼요. 자, 이 해중에 있는 간목도 우리가 옆에 있는 글자가 따뜻한 글자가 왔을 때 내가 항상 심지 역할을 해주고 기름불 역할을 해준다. 그래야지 이 잘 타는 수 있는데 지금 이 해중에 옆에 있는 글자에 따뜻한 글자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해중의 간목은 못 쓰는 거. 자, 그럼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저 인목 하나를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이 인목이 그나마 내가 목생활을 받아서 유년의 공부는 좀 했을 수 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전부 다 밑에 깔고 있는 글자들이 뭡니까? 인성이죠. 자, 저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사람을 가르치는 기관이나 아니면 사람을 구제하고 인도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원래 이 정묘 일주 자체가 밑에 간목을목을 다 깔고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뭡니까? 인성이 로왕으로 들어와 있는 글자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그리고 이미 나는 뭐를 나눴다? 북극성 사주를 나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제도하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돈을 밝히는 사주가 될까 안 될까요? 돈 밝히는 사주는 안 됩니다, 이 사주가. 자, 이 금이라는 글자가 물론 이 사주는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 재성으로 해서 이게 돈이라고 하지만 저 사주는 뭐가 재성일까요? 저 사주는 이 목들이 사실은 돈입니다. 좀 헷갈리죠? 저 불이라는 이 오행은 사실은 물론 세상을 밝혀주는 것도 있지만 이 나무를 키우는 따뜻한 난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죠. 그럼 이 사주 속에서 일단 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명은 나무를 키우는 데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나무 키우는데 불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거야. 그럼 일단 이 정화는 이 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세상이 낫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북극성 역할도 해주고 이 나무도 키우는 역할도 하고. 자, 저 정묘일주를 딱 보면은 내가 사업하는 구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이 키울 나무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사업도 할 수 있다도 되는 거야. 하지만 본성은 뭐다? 내가 사람을 키워내는 게 더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항상 나는 선생님 역할하고 어딘가에서 교육자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내가 제도하는 이런 쪽에 근성은 갖고 있지만 이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뭐다? 이 키울 나무들이거든, 이게 전부 다. 내가 따뜻하게 해갖고 어떻게 이 나무들 잘 키워주는 물상의 모습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 생활도 되고 아니면 내 사업체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처음부터 사업체를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졸업을 하고서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사업을 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라는 공간을 이 사람은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내가 뭐를 깔았어 밑에. 면목안에 간목, 을목이 전부 다 정인의 구조잖아요. 정인밖에 없잖아. 온통 머릿속은 내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을 했다는 것도 맞죠. 네. 이따가 하지만 언제 이때 갑인대원 때 이 사람이 일찍 이 갑이라는 글자가 일찍 들어왔죠 이 사람이. 그럼 이때 내가 내 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을묘대원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을묘대원. 을묘대원. 그러니까 왜냐면 간목 이때는 아직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학교 다니는 시점이라서 그죠? 내가 뭘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을묘대원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을이라는 거는 간목이 싹을 틔우고 을목은 뭐라 그랬어요?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키워 나가는 게 을목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스타트는 뭐다? 간목이에요. 싹 틔우는 거는. 하지만 을목은 뭐다? 그 싹 틔운 거를 자라게 해주고 펼쳐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을목대원에 가서 이 사람이 뭔가 내 사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럼 사업체를 이때부터 해갖고 여태까지 좀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셨다는 얘기죠.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인목도 키우고 해중이 간목도 키우고 묘목도 키우고 묘목도 키우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그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인데다가 이게 사업까지 잘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 구조가 사업이면 사업, 뭐 관임비는 관임비 써갖고 직장생활만 해야 돼 이런 구조는 아니는데 이분은 지금 조금 독특한 구조인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그러면 이 대운이 지금 이 정사대운에 와 있다, 그죠? 네. 자, 정사대운이면 저 사람 좋겠어 안 좋겠어요? 이 사주는 나무 키우는 사주가 맞죠? 그러면 이 나무들을 키우기 좋은 뭐가 와야 된다? 병화나 정화들이 와줘야지만 이 나무들이 잘 자라겠죠. 네. 자, 그럼 이 정사대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분은 되게 확장 많이 해서 많이 키우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죠?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 54대운 때 이 사람이 해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월지를 충할 때 제가 항상 변수가 있다 그랬죠. 내가 여태까지 잘 해오던 거를 뭐 한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분이 뭐 했을까요? 요때 뭘 바꾸셨을 거예요. 사업체를. 회사만 하다가 네. 협동조합이니까 그 다른 거를 또 시작하신 거죠. 지역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네. 어디 시골? 경기도. 경기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뭔가 여태까지 해오던 거를 이제 접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회사를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다가 이제는 안정회로 가니까 그걸 좀 맡기고 이제 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봐봐요. 전부 뭘 하고 있어요? 전부 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합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 하고 나면 이게 또 걸쳐서 또 해야 되고 여기서 또 걸쳐서 해야 되고 일을 벌려놓고 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말년에 또 가면 또 다른 거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합이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불기라 그래서 좋은 거라 그래서 나쁜 거라 그랬어. 항상 좀 합이 많은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서 주변 사람들이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내만 앞만 보고 착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느려요. 근데 좋은 점은 뭐다? 주변 사람을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가요. 그 대신에 늦는 대신에 주변 사람 도움이 되게 많은 거야. 이 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이런 합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한 개 하면 늦어. 다른 사람보다 결과가 늦어. 그런데 그 어떤 결과론적인 것만 딱 본다면요 나쁘지가 않아요. 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거든 이런 구조도. 그래서 정사대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구조에 들어와 있고요. 자, 이 사람 무, 김이, 다 좋아. 무는 너무 좋네. 요 태어났을 때 이때만 좀 힘들게 공부하셨나? 무지 힘들게 고학생으로 제가 보기엔 이때가 힘들었어요. 그죠? 네. 자, 항상 이때 해자로 들어왔으니까 이분이 물로 들어왔으니까 뭐에 관성이죠. 학창 시절에 관성이 들어오면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긴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어렵게 한 거야. 내가 여기 좀 따뜻한 어떤 기운인들이 있었으면 좀 쉽게 하는 구조가 되는데 공부는 하는데 어떻게 임자 개축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아마 개축 때문에 아버님이
바쁘셔서 어렵게 좀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축대운에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이죠. 네. 축이 오면은 신이 빠져 묘로 들어가죠. 내 아버지가 어디로 갔어요? 묘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내 아버지의 어떤 힘듦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죠? 그거 아니라도 이분은 어쨌든 이 해자 대운에는 어떻다?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어렵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했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 개축 대운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철들게 했네. 이때잖아, 이때 개축 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 묘로 들어가면서 철들자, 철 들었던 거죠, 그죠? 하지만 어쨌거나 학생들은요, 관성이나 인성이 들어오는 그 학년기 운에는요, 이유가 어땠든 간에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뭔가 동기부여는 됐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뭐 아프셨다고 하면은, 그죠? 자. 근데 이때부터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24살 때부터 이 사람은 인생이 편 거예요. 이 간목이 어떻다? 목생활을 제대로 해주죠. 그러니까 공부다운 공부를 이 사람은 이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네. 통계, 하여튼 통계학 쪽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잘하고 그러니까 아주 학교라는 뛰어났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있었다 그랬죠. 이게 갑인이 뭐예요? 나한테는 정인이니까 나한테 학교도 되죠. 간목을 쓰는 학교는 어디다? 우리가 스카이 중에서도 고대.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는 거죠, 그죠? 병화는 어디? 서울대. 병화는 서울대입니다. 근데 연대는 뭐예요? 연대는 토라는 기운을 잘 쓸 때, 토라는 기운을 잘 쓸 때 연대를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인목을 잘 쓰는 사람들은 고대입니다. 고려대. 고려대학교 그 상징하는 그 동물이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묘하는 사람이나 내 사주에서 이제 용신으로 호랑이를 쓰거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학년기운에서 이 고대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 인목을 잘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잘 쓰고 있고 또 갑인대운에서 어떻다? 이 갑이라는 호랑이 아주 그냥 간여지동으로 잘하는 이 나의 어떤 정인의 어떤 공간이 어때요? 좋잖아. 고려대학에서 이 사람은 아주 잘 나갈 확률이 높다. 이때부터 인생이 폈네. 아주 그냥 간여지동으로 제대로 들어왔잖아. 운들이. 반쪽짜리 운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지금, 그죠? 갑인, 을묘, 병진이 전부 다 좋잖아. 이쪽은 더 좋아. 울며도 스목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도 좋다고 보긴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쓴목이 되긴 하지만 이때는 내가 공부하는 운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공부라는 인성이라는 공부를 놓고 볼 때는 쓴목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어릴 때 묘로 들어와서 공부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인성으로 이제 그 공부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써먹는 거예요. 이때는 이 나이 정도 되면 지금 뭐 이런 거는 뭐 나한테는 뭐 이게 명함도 되고 그죠? 문서 등기도 되고 그죠? 계약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됐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 하지만 병진부터 아주 좋았다는 것 같아요. 네, 을묘대운이 그래서 아주 100만 불짜리는 아니죠. 이런 갑인이나 병진보다는 네. 못하지. 네. 하지만 공부는 아니다. 이게 공부로 인한 어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원에서 꿈을 시작해서 사업 초반 때는 좀 아무래도 뭐 쉽진 않았겠죠. 시작하는 분위기가 그죠? 여기 이제 그리고 을목일 때는 뭐예요? 확장하는 의미잖아, 그죠? 내가 막 일을 벌리고 있는 그 단계잖아. 그리고 이 병화가 떴을 때 뭔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병화 대운에 이 신금이 잡았는데 괜찮았을까요? 괜찮았던 것 같던데요. 이 대운이 풀로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저 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임수가 묘로 빠지죠, 그죠? 어떤 이 사람한테 뭐예요 이게? 관성이죠. 관성의 느낌이 뭡니까? 이 사람한테는 명예도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진 대운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좋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 신금이, 근데 이 신금이 나한테는 나쁜 역할을 하니까 잡아줘서 좋았을 수도 있겠다. 신급이야. 왜냐면 이 신금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면은 잡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분한테 지금 이 신금이 좋아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좋죠. 관을 더 키워주고. 네, 안 좋잖아요, 이게 지금.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병화가 잡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병진 대우는 나쁘지 않았고, 지금 정사가 사실 병진보다 더 좋은데. 네.
지금이 더 좋을 거예요. 네, 오히려 사업적인 거는 지금이 더 좋다고 봐요. 지금 정사대운에서 뭐가 걸리는 게 없잖아. 물론 이 임수도 정임합으로 내가 잡아줘서 좋고 그죠. 이 사도 지금 나한테는 뭔가 어떤 일로서 변동을 하는 거는 있지만은 이 사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정사대운도 좋죠. 자, 이 사람이 근데 사주 속에 뭐가 없는 게 있다 그죠? 식상이 식상이 없네 그죠 지금 보니까. 자, 이 토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죠? 야,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인데 우리가 보통 식상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쉽지 않거든요. 좀 고지봇대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사주 속에서 없는 게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더 갈구하는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화가 없다면 화를 쫓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럼 여기 가서 이제 토가 없으면 토를 쫓아서 가겠죠. 토가 이 사람한테 식상이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 안 베풀어요? 엄청 베푼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안 베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주에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뭔가 중간에서 통관을 시켜주는 게 하나 필요하잖아. 그게 토잖아, 그죠? 그럼 저 식상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다? 늘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럼 이 사람 어디 나가 베푸는 걸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식상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잘 베풀어요. 식상이 너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잘 베푸는 걸 더 잘해. 그걸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사람은 알거든요. 어디 가면 잘 베푸시죠? 네, 엄청 베풀 겁니다. 근데 식상이 없으면 원래 말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분이 근데 말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아, 그건 아까 이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화가 뭐죠? 주장. 네. 제가 식상이 없어도 유일하게 말 잘하는 과들이 몇 명 있다 그랬잖아. 정화들이 그렇고 을목이 그렇고 병화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주들은요, 기토도 들어가. 이 사주들은 이 일간을 타고난 사람들은 식상이 없어도요 그냥 말 잘해요. 네, 주작이다 주작. 주작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가 미정을 이해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천간에 떠 있는 글자 이런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식상이 없어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노년의 모습이니까 계묘 어떤 이 모습을 지금 많이 읽어줘야 되겠죠, 그죠? 저 계묘의 모습은 뭔가요? 편관이고 편인이죠. 자, 이 사람은 뭔가 특수한 기술, 특수한 자기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자기 소중 어떤 자격증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네. 통계, 뭐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서는 데이터 분석, 통계, 데이터 분석. 네. 이 사람은 말년으로 갈수록 이 편의를 잘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문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편의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없는 그런 문서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연관이 됐다고 해야 될까? 문서는 문서잖아요.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서란 문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년으로 갈수록 그런 걸 계속 써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년으로 갈수록 편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말년까지 내가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 개수 때문에 정화는 원래 개수에 약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살려주고 있어요. 사업에서. 이 사람은 사주는 참 아주 잘 빠졌다 이거는 아니야. 밑에 그리고 따뜻한 글자가 지금 하나도 없죠, 그죠? 밑에서 내가 지지해서 뭔가 힘을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참 세상에 외롭게 난 사람인데 아까 제가 뭐를 했다 그러죠, 이렇게 합을 전부 다 하고 있어갖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저 사람이 저 인덕으로 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운이 잘 흘러가죠. 네, 운빨로 가시는 분입니다. 네. 선생님, 무호대원 가면 무가 네. 개수를 좀 잡아줘서 헐났죠. 헐났죠. 네네. 헐났죠. 그리고 저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약간 뭐라 그랬습니까? 토였잖아요. 네. 통관을 시켜주는 통관 용신을 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토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뭔가 안고 없는 찐빵이 안고 있는 찐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라는 글자도 되게 좋죠. 내가 그렇게 원하던 부터 토의 어떤 그 글자가 들어와가지고 오하는 이게 나를 조우시켜서 따뜻하게 해줘서 좋고 이 사오미라고 하면 이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사업은 네. 더 번창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토가 없어서 그런지 아파트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전원에서 살고 있는데 아 그거는 목이 많아서. 목이 많아서 네네. 목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안 좋아해요. 네. 전부 다 전원 생활하려고 그러고 네. 산이 많은데 이런 데 가서 네. 항상 우리가 뭐냐 귀신 속에 산다 그랬죠. 저는 토가 없어서 토를 찾아가는 건 줄 알아요. 아니 이거 내 사주에 지금 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항상 뒤에 산이 많은 이런 동네. 네. 그리고 산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역마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다 역마잖아요. 밑에 글자가. 이 두 개가 역마죠. 그리고 묘도 역마라고 이제 일상적으로 보던데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네. 이 사람은 노년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건 조금 활동적인 모습은 덜할 수도 있다. 이때는 많이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죠. 이내가 전부 다 역마니까 그죠. 지금도 뭐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그건 이제 운 때문에 이 대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대운이라서 네. 무대운 가면 더 아시겠죠. 여기 역마잖아요. 역마. 네. 오가 역마잖아요. 네. 또. 요 대운에는 또 엄청 돌아다니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인성 노광을 깐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반듯해요. 그리고 남들한테 항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일단 근데 지금 이게 토가 또 들어왔으니 64 대원부터는 어떻게 더 잘 베풀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복지. 네. 사람들한테 복지의 어떤 그런 개념의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무대운에는 피크잖아요. 네. 없는 식상이 지금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죠? 지금 이분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지역에서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의료. 예.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 그 돌봄 사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게 토의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화생 토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안 본다면 이 사람이 신강해요, 신약해요. 신강이잖아. 전부 다 지금 목생활 하기 때문에 신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재활함을 본다면. 네. 그러니까 이 화의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다? 화생 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뭐야? 전부 다 복지지. 이 사람한테는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베푸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게. 의료인과는 현지국사를 뭐 그런 거 하거든요. 의사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그쵸. 의사를 고용해서 그러니까 뭐 꼭 의료 쪽으로 가는 거는 저 사주에서 좀 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구조인데요. 네, 의료가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인 돌봄 복지. 복지로 그러니까 사업상으로 하는데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한다 이제 그건 복지가 이제 더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사업. 네, 사회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토를 쓰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게 제 말은 화생 토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효자예요. 인성을 정말 써야 돼서 그런지 지금 어머님이 90살이 넘으셨는데 그 동네에 진짜 효자로 저 정묘는 밑에 뭐를 깔았습니까 일단? 인성 인성이 로강이잖아요.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신강하니까 이분이 마마보이는 아닌데 네. 신약한 구조에서 만약에 정멸주로 났으면 그 애는 100% 마마보입니다. 왜? 엄마의 치맛바람이 여기는 전부 내 배우자 자리 누가 들어와 있어요? 엄마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파워가 얘는 엄청난 거야. 그리고 또 어릴 때 모습, 이 이민의 모습이 누구예요? 엄마죠. 그러니까 이민 엄마가 똑똑해 안 똑똑해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 문창을 깔은 엄마잖아. 진짜 똑똑하시네. 네, 똑똑하신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어떤 그늘을 이 사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운드리에서 내가 놀아야 돼. 인성 바운드리에서 노시는 분이잖아. 네. 전부 다 인성밖에 없는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저 어머니의 파워도 세고 또 어머니의 바운드리 있다 보니까 본인도 그냥 그렇게 잘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인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다 이거 화생토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베풀고 막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정말 하시고 싶은 분. 근데 잘 하시겠죠. 뭐 김이 가면 더 하잖아. 나이 드실수록 저분은 뭐. 해명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베풀어야지 돈이 되는 거죠. 왜냐면 네. 화생토가 돼야지 또 이 목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화생토는 꼭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와이프를 30 하여튼 늦게 만났어요. 몇 살에 했다고 그러더라. 32 늦게. 넘었을까요? 넘어서 했어요. 아. 그러면 계묘로 봐줘야 되나요? 부인이 무슨 가르치는 일 쪽에 하시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10살 하세요? 아래. 아 어려요? 네. 그럼 여기가 맞아요. 계묘로 맞죠. 계묘가 맞아요. 어린 여자. 묘가 항상 어린 여자. 싹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이상으로 봐도 신해보다는 지금 계묘가 더 맞고 또 나이가 어리시다고 하니까 이 묘목의 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자식도 계묘? 그렇죠, 자식도 그렇죠, 계묘. 그렇죠. 예. 근데 둘이 이렇게 뭘 하고 있습니까? 묘묘형. 묘명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조금 이분이 지금 이게 개수가 나한테 항상 뭘 하고 있어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인이 편치만은 않은 분이세요. 그리고 밑에서 묘묘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하다? 막상 실상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여다보면 사이가 좋을까요? 근데 되게 사이 좋은데. 아니에요. 그건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다. 조용히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부인한테 물어봐야지 알 것 같아. 그렇지. 대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안을 보잖아. 안. 근데 둘이 뭘 하고 있다? 근데 사이가 정말 좋다 그런다면은 저 신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둘이 해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신혜라고 해야 되나 계묘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더라고요. 사이가 좋아서. 혹시 그분이 말을 잘하세요? 부인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니요, 부인도 같이 묘사협동적으로 아. 그런 그 마을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부인 자주 보는데 말 잘하셔. 얼굴 예쁘세요? 왜냐면 이 신혜는 얼굴을 깎아놓은 듯이 예뻐야 되거든요. 얼굴이 예뻐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신 것 같고 또 나이가 어리시다고 하니까 이쪽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말년으로 갈수록 이게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완전 말년으로 안 들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여태까지는 좋았을 수도 있죠. 왜냐면 다 이렇게 합을 하고 이 사람이 왔기 네. 때문에 그죠? 근데 말년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말년에는 형을 하고 있잖아. 그럼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조금 돼야 되나요? 그렇죠. 이 자식들은 계묘만 딱 떼놓고 보면 저 계묘가 좋아요, 나빠요? 계묘 일주 자체는 참 좋은 일주죠. 얘만 딱 본다면 얘가 이제 처 자식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묘목들이 이 안에 뭐가 있어? 간목과 을목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수생목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굉장히 강한 일주죠. 그러면 내 자식들은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딸이다 그러면은 뭐 임대사업, 모텔사업 이런 쪽을 할 수 있고, 아들이면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라면 선생을 하는 애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밑에 식상관을 깔았기 때문에 얘네들만 모습만 본다면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괜찮은데 둘이 아빠와의 관계를 본다면 어떻다? 수국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말년의 모습은 아직 다 우리가 이분이 아직 완전 말년으로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조금 자식들한테 조금 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 부인과의 관계도 여태까지는 좋았지만 어떻다? 묘묘 말년에는 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은 조금 나빠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좀 떨어져 사시는 모습이 있던가.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관이 그러니까 지금 임수, 개수, 해수 이렇게 관이 셋이잖아요. 네네. 이분이 자식이 셋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명수까지는 있잖아요. 원래 이분 사주로만 본다면은 수국화가 뭐예요? 나 자식이잖아. 수가 뭐예요? 인류수잖아. 옛날 같으면 6명을 낳고 요즘 같으면 1명을 낳아야 되는 거야.
이 아빠가 옛날 아빠다 그러면 진짜 6명까지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안 맞잖아. 요즘은 전부 다 한 명씩 넣잖아요, 애들을. 아 근데 이분은 딱 셋이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찾아라면 뭐 이렇게 봐줘도 되긴 아들들은 하지. 따라나. 전체를 평관으로 봐서 그냥 애들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냥 그거는 이게 더 맞을 겁니다, 이거. 나무가 야. 많잖아요. 이 화의 입장에서는 나무를 키우는 게 내 지금 본분이잖아. 그러면 저 나무가 내 자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자식이 좀 많다 이렇게 봐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저 화 입장에서는 수국화에서 이 관성이 자식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나무 키우는 불이니까 그죠? 어떻다? 저 나무들이 내 자식인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똑똑하잖아. 이민 자식, 신의 자식, 계묘 자식. 전부 다 문창을 깔아놓은 자식이라 자식들 엄청 똑똑할 텐데요. 네, 똑똑해요. 음. 아들 하나는 신의 일주고, 음. 딸 하나는 개요 일주고. 아니 봐봐 여기 지금 다 문창을 깔아놨잖아. 그리고 신의 일주도 이 금수상관을 네, 낳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똑똑하단 네. 말이야. 계면은 제가 쌍미격을 나서 또 여기 복도 많은 아이고 그죠? 밑에 그리고 일단은 일주가 우리가 그 밑에 상관성을 깔았다는 거는요 부부관계는 안 좋은데 뭐는 좋다? 굉장히 똑똑해요. 밑에 일지 상관을 깐 사람들 치고 머리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기는 근데 뭐가 운시가 자수가 운시다 그죠? 그럼 이 셋 자식 중에 한 놈은 속을 썩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들일까 딸일까요? 현관이죠. 아들. 그러니까 아들 둘 중에 한 아들은 어떻다 나한테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 자식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예고가 돼 있잖아. 개수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고 있잖아. 전개충어로 그죠? 그럼 이게 누구야 나한테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할 수 있고 여기 운시를 봐도 또 누가? 내 아들이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한다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노년의 모습들이니까 그죠?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노년에 이 자식이 뭐를 하는 자식입니까? 사업하는 자식이죠. 개묘니까. 네. 이 식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주는 아니잖아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이 사업한다고 어떻게? 조금 말아드실 수는 있겠다. 그래서 아들 둘 중에 자식 그 사주를 딱 보면은 분명히 한 아들이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 이미 운시로 들어가 있잖아. 그죠? 자, 또 궁금하신 거? 이 사람은 초년 고생만 좀 했지 참 운이 잘 갔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초년에 저렇게 고생하는 게 인생은 참 보기 좋은 거예요. 딱 20년 고생하고 나머지 그냥 60, 80년이 좋잖아. 그리고 일단 신앙을 사주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고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넘어가요. 아들 하나는 갑오 일주. 아, 그 자식이 될 수도 있겠네. 가보 자식은 뭘 하는 자식? 절대로 직장 다니는 사주는 아니죠. 이거 100% 내 사업하는 사주죠. 요 자식이 요 개수가 될 수 있다. 한제격. 아니 제격에. 제격을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가보를 났다나 이거 하나만 봐도 벌써 그러니까 그분이 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두 자식 중에 한 자식은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구조다. 언제쯤 가면 그렇겠어요? 무기 이제 여기 경 신으로 갈 때 그죠? 이때가 84세다 그죠? 저 경신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인신충을 하고 여기 묘신 기문이 다 걸리죠. 그럼 이때 내가 잘 닦아놓은 이 나무들이 뭐예요? 좀 짜게지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나무가 나한테는 돈인데 저걸 깨는 운충하는 분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돈이 좀 나가죠. 그러니까 이분은 요때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조금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위아래로 전부 다 지금 금이 들어오면 이거 내가 지금 잘 살려놓은 나무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쪼개잖아. 다 잘라버리잖아. 그죠? 경신 신유가 어떻게 돼요? 신유는 더 안 좋지. 이 유금이 이 묘목 이걸 다 자르잖아. 요 신은 지금 이 인목을 잘라서 그래도 버텨. 왜냐면 이 나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신유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묘유충 이 나무들까지 다 잘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구조죠. 그럼 뭐 이때는 죽어도 되는 나이긴 상관은 없는데 이때 요 자식이 조금 애를 먹일 수는 이제 아버지 유산을 그대로 잘 보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당신이 살아계시는 이 운에서는 어떻다? 잘 나갑니다. 기미대운이 무호대운보다도 더 좋지 않아요, 선생님? 더 좋죠. 네. 이때는 무토가 들어오면은 이 개수를 나한테는 원흉이기 때문에 잡아주는 건 좋은데 이게 약간 누구 모습이에요? 자식 모습이죠. 그럼 자식 모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무토가 좋아 나빠요? 네, 무게로 잡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저 개수는 무토한테 잡혀갖고 내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나는 잘 나가는데 누군 잘 못 나간다. 자식들은 조금 막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이 미토가 오면 해묘미 삼합다고 되면서 이것들은 더 발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더 들어와서 이 사람은 더 좋잖아요. 나무가 나한테는 사업체래니까. 이분한테는 다 그 나무가 다 돈인데 이때 위는 해묘 미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해묘미 삼합을 다 이뤘죠. 목국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사업이라는 게 토니까 네. 그 저분이 그 사회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자식들을 너무 싫어한다 뭐 이렇게 볼 때. 한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자식 하나는 나한테 돈을 달라. 근데 왜 안 주냐? 왜 다 사회에 안 시키냐? 뭐 스토리가 좀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이 정화는 지금 이 신금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이 개수가 좀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금의 존재를 항상 내가 좀 의식하고 사는 편이시긴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자식들이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괜찮은데 저 자식이 이제 뭔가 활기를 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이 자식은 어떻게 돼요? 경신대운이 뭐 금생수를 해가지고 힘을 잔뜩 받잖아. 막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막 엄청 해보려고 하는 시점이잖아 지금, 그죠? 저 개수가 힘을 받았잖아. 이 사람이 개수가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수국화로 꺼버리잖아. 근데 그건 좀 나쁘네. 자식이 맞아요. 좀 잘 나가려고 하면은 아빠가 잘 안 되는 구조네. 기미에서는 기능탁수 걸리고 기계충 되면 이게 지금 그게 관의 모습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나요? 그건 안 읽어줘도 되나요? 김탁수 기능탁수 되고 기계충 되면서 직장에 대한 문제는 생기겠다. 여기가 지금 기미대운쯤에 가면은 이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다니는 직장을 때리친다거나 이게 편관이잖아 얘한테는. 그러니까 편관 7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자기 일의 어떤 변동은 좀 생기겠네요, 그죠?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칠 수 있다. 때려치고 사업을 그렇지.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이때 되면 편관 7살이 들어오면 이 개수가 힘들어지겠죠. 아들은 그 회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래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그 아들 거를 한 번 더 이제 봐주기는 해야 되는데 아들이 지금 둘이라서 네. 좀 두 아들을 다 이걸 여기서 다 본다는 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말년에 간목이나 을목이 들어왔으면은 그 자식하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다 좋아졌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년에 그렇죠. 갑을목이 없어가지고 대운에 예. 간목이 여기 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저 편안하게 일 안 하고 먹고 살지 그냥 임대 사업하고 이렇게 월세 받아서 먹고 사는 구조지. 자식이 아빠를 효도하는 예.
토도까지는 몰라도 여기 이제 간목이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목생활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말년에 그냥 임대료 받아먹고 편하게 사는 팔자야. 근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평간을 났잖아. 그럼 말년까지 뭘 한다?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빡빡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니까. 저도 말년 시지에 평가. 저도 평가했어요. 시지에는 말년에 인성이 최고, 네. 제일 편하게 사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관성이 있더라도 정관은 괜찮은데 이렇게 평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말년까지 내가 막 스트레스 빡빡 받으면서 일해야 된다. 근데 편인을 쓰면서 그죠? 내가 일을 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네. 남들이 없는 뭔가 자료. 아까 데이터 분석을 잘 한다 그랬죠. 천재예요, 천재.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나한테 재산이잖아. 그리고 무슨 구조화에 시켜서 무슨 데이터를 주면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그렇지, 그렇지. 거의 천재급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편인의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편인을 잘 쓰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걸로 내가 끝까지 네, 뭘로? 그렇죠. 완전 지식인이 지식인이 되는 되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사- 말년의 평관을 그 어떤 자리로 봐도 되는가? 어떤 자리? 기관장이나 뭐 이런 어떤 관. 자리도 되죠. 약간 선출직 이런 자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단체 그 뭐 어떤 그 지역에서 내가 뭔가 뭐죠 시의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어떤 자리를 한 자리는 차지할 수도 있지. 그런 모습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감당한다 뭐 이런. 뭐 스트레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사람은 평생 가져가야 되는 모습이죠, 그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또 관을 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선출직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계약직으로 이렇게 2, 3년씩 하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지금도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죠. 네, 뭐 자리는 지역에서, 있어요. 지역에서. 예, 예. 특히 말년에 저 사람은 자리 그리고 본인도 자리 욕심이 있어. 약간의 좀 명예욕이 있잖아요. 평관이 그런 걸 부탁해. 평관도 되고 이 사람은 밑에 인성을 깔고 있잖아요. 인성 우리가 뭘 보고 가는 겁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독특하게 사업을 하는 구조인데 원래는 명예야 명예. 내가 말년까지 명예를 먹고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 명예직에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이 사람. 근데 이게 스트레스로 와서 그런지 대표하는 걸 정말로 극도로 싫어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구조거든요. 회사 대표는 안 될 수 있어.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인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아니 지역에서 이런 네. 조직의 어. 대표도 네. 스트레스가 돼서 그런지 그거는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어. 할 수 없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능력이. 근데 이 사람은 말년으로 갈수록 맡을 수밖에 없잖아. 네. 이게 여기까지는 안 썼잖아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말년에 이제 개수가 있다 보니까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그런 단체장을 맡거나 누가 억지로도 맡기지 저 사람이. 공사를 좀 심하게 하네 그죠? 더 심해지니까 네, 심해져.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들리네. 자, 더 궁금하신 거 선생님 없을까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지금 신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지지복구를 돌아가니까. 그래서 신강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재관을 쓰잖아요. 식재관을. 그렇죠. 그러니까 님비가 들어오면 사실 안 좋다고 네, 보는 네, 게 네. 정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에 이제 감목 이렇게 묵국으로 들어오고 화로 들어가면 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헷갈리시죠? 네. 이게 네. 십성으로 보면은 목생활에서 신강하면은 원래 재관을 잘 써야 되는 거고 맞고 그죠? 그렇잖아. 이게 신앙한 사주는 우리가 뭘 써요? 식재관을 써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재성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이 사주에서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물상이라는 것도 겸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금을 재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나무들을 재성으로 보기 때문에 저게 인성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좋다 이거예요. 인성 자체가 여긴 더 들어오면 좋은 건 그 아니라는 말씀은 거죠. 이제 인성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사주의 저 인성을 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사주는 인성이 지금 재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행의 기운으로는 저걸 재성이라고 금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오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을 논할 필요는 없어 이 사주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헷갈리실 수는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제 십성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물상을 같이 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물상으로 제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네. 되시죠? 이 정화는 우리가 십성을 떠나서 자연의 물상으로 본다면은 얘가 할 일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일단은 이 정화는 제가 아까 했잖아요. 가이드를 해주고 북극성 역할을 해주고 아니면 실생활에 우리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저 나무를 키우는 게 내가 일단 불로서 태어난 사람들의 소명이에요. 그러면 저 따뜻하게 키울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이 우리가 재성으로 봐주는 것도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없다. 만약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재성으로 그냥 읽어줘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나무 키우는 게 소명이거든. 그 우리가 밭에 나무 많이 심어놓으면 그게 잘 자라야지 내가 내다 팔에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돈으로 벌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물상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재성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디로 흘러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그죠? 그러면은 금의 기운이거나 물의 기운으로 가야지 이 사람이 잘 풀려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흐름이 오행의 흐름이 이제 목에서 화로 갔다가 금으로 가는데 이제 식상이 없으니까 식상을 가지고 이제 금을 이제 금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관인장생으로 가서 현관병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해서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진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서 좀 화생토로 가서 토생금을 하면 이 사주는 안 돼요. 근데 왜냐면 그거 이 안 되는 금이 건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예, 사업을 하시는 게 이 목화운으로 써야 갔기 되는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갔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나무는 우리가 이게 봄이고 이게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잘 자라려면 봄, 여름으로 가져야지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금수운이 와야지 잘 풀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목화로 가서 잘 풀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상으로 봐야 된다고 이 사주는. 이 사람이 만약 금수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년기 때 되게 안 좋았다 그랬죠. 이 사람 지금 이때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는 잘 풀려야 되잖아. 관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되게 힘들었다니까. 그럼 저거를 신강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신강 신약으로 보는 이거는 조금 논외지. 물상으로 볼 때는. 물상으로 보니까 네, 물상으로 볼 때는 그럼 전혀 배치되는 얘기인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저기 묵상에서는 무조건 간목이 그러니까 물상이든 이게 뭐그 억부든 신강신약이든 이거는 해석 자체가 이제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 그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같아지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 사주 글자 속에 지금 어떤 글자가 더 많이 들어온 걸 일단 먼저 봐줘야 돼요. 이 사주가 나무가 안 들어왔으면 선생님 말씀대로 풀어주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이제 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물상의 개념으로 풀어야지 맞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금수가 용신이었다면은 이 사람 이렇게 흘러갈 동안 이 사람 아작나야지. 근데 조우로 봐도 사실은 뭐 신강 조우로 봐도 목화가 맞긴 하거든요, 그죠? 조우로 봐도 이제 해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조우가 그게 약간은 물상의 개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은 조우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저 불이 내가 태어난 게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소명을 찾아야 되는 거야. 정화는 뭘 제일 먼저 해요, 사실은? 경금을 녹이는 거예요. 제일 1차적인 거는 제일 큰 일은 정화는 경금을 녹여야 그렇죠. 그래서 됩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아니야, 여기 지금 경금이 근데 없잖아. 신금 이 신금은 안 돼. 신금은 이거는 경금을 녹여서 만든 신금은 뭐예요? 이미 완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녹이면 안 돼. 정화는 그래서 신금을 못 씁니다. 경금이 있어야 돼. 자, 이 경금을 녹일 것 같으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생금 제어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경금도 없지. 사주에 떠 있는 것도 없죠, 그죠? 근데 밑에 보니까 전부 다 목만 있잖아요, 그죠? 저럴 때는 생명을 키우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간으로 태어나서 할 일들이 4가지가 있어요. 그거 할 일을 먼저 찾아줘야 돼. 여기는 지금 목을 키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목화운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물상으로 볼 것이냐 생각제를
그렇지. 것이냐. 그거를 그걸 포인트를 잘 잘 잡으셔야 잡아야 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처럼 경금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생각제하로 그죠? 화급금해서 이렇게 가주는 게 좋고. 그럼 결국엔 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음. 무슨 이제 분답을 해야 되겠네. 그분이 이제 아니야, 여기서 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분은 목이 생명이니까 무조건 목 키우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지 사업도 하시는 거예요. 복지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주고 베풀고 이런 거잖아.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목이 많으니까 그게 그 일이 가능하신 거야. 조금 또 인성이다 보니 또 그럴 수 있죠. 아니야, 인성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나무를 키우는 모습을 갖고 있는 상이잖아. 이 불이 지금 온기로 따뜻하게 나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 병정화는 우리가 뭐예요? 병화는 빛으로 키우고 정화는 열로서 키우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겨울에 저 나무 키우려면 날로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줘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병화로 키울 때는 우리가 아주 손쉽게 키우는데 이 정화로 키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왜? 인공불로 키워야 되잖아. 이 나무들을 뭘로 키우고 있어 지금? 정화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는 모습 자체가요. 이게 인공불은 기름 떼야 되지. 날로 하려면 속에 넣어줘야 되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진짜 열심히. 예,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병화로 키우면은 그저 키운다니까. 병화로 이 나무들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가만히 던져놔도 우리가 바깥에 여름에 씨 뿌려놓으면 저절로 자라는데. 근데 이 사람 지금 정화로 났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키우려면 어떻다? 엄청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배로 더 노력해야 돼, 이 사람. 근데 당신은 얼마나 열심히 진짜 사는지 열심히 살고.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일간을 놓고 그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딱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또 보니까 또 이해가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사주가 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초짜 때는 우리가 그냥 십성만 갖고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물상이요. 저절로 들어와요. 요게 둘 다 봐야 됩니다. 이거를 물상을 제외하고는요 100% 안 풀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은 결국 이 물상이에요. 이걸 배제하고 푸시면 영원히 답이 없어요. 안 풀려요. 저도 초짜 때는 이것만 갖고 공부를 했는데 안 풀려.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한 폭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자, 저 사주가 묘시에 그러니까 겨울이죠, 그죠? 자, 겨울에 묘시면 해 뜨기 전의 모습이죠. 자, 이 개수는 신을물도 되고, 그죠? 자, 정화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별도 되고, 자, 여기서는 달도 됩니다. 달, 별. 여기서 신금이 또 별도 되는 거예요. 자, 옆에 큰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작은 시냇물도 있는 아침이 떡여지는 여명의, 그죠? 별,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이 그려지나요? 해 뜨기 전의 모습에 이 별이 달과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겠습니까? 아직은 어둠이 있을 때니까 그죠? 그래서 좀 아름다운 모습이잖아. 큰 호수 옆에 작은 시냇물도 흘러가고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바다 쪽이죠. 그러니까 그죠? 이 임수가 있으니까 바다에 떠 있는 뭐다? 별과 달이다. 그런 모습이잖아. 근데 이게 별과 달이 만약에 여기가 옷이 난다. 그림이 그려져야 안 그려져요? 그 사람은 뭐 달빛 저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두운 시간에 난 게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정화가 돋보이잖아. 진심한데도 이 느낌이 안 나죠. 그죠? 됐나요? 여기까지 할까요?